자, 경기도의 이로운 소문, 경이로운 소문 시작합니다. 경기도 국회의원분들 모시고 저희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경기도의 발전 방향, 또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 비결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아시는 경기도 지역의 선배 의원님들 모시고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지역구로 두고 계신 우리 김태년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참 이렇게 거물들을 제가 섭외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유튜브계 거물께서 왜 그러십니까? 사실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요즘 정보를 얻는 주요 통로가 유튜브이기 때문에 네, 그런 데서 좀 많이 활발하게 활동해 주십사 부탁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이렇게 어떻습니까? 좀 유튜브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좀 변화하는 걸 지켜보시는 모습, 소회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정치할 때하고는 많이 어떻게 보면은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통로가 또는 매체가 네. 많이 변화를 한 거고 뭐 정치 계속 하려면은 적응해야 될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의원님 뭐 정책통으로 민주당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고 성남 지역에서 오래 하셔서 지역 굉장히 기반도 탄탄하시고 하실 텐데 새해는 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다른 분들하고 다 비슷합니다. 연말은 이제 우리 김 소장님도 마찬가지셨겠지만은 송년회가 많잖아요. 예. 한 하루에 한 대여섯 군데씩 송년회 다니면서 보냈고요. 많이 그래도 덜 다니는 거에 제가 과거에 초선이나 원회 때는 하루에 13군데, 14군데 다닌 적도 있어요. 6시부터 9시까지 밥 한 끼도 못 먹고. 그럼 가서 진짜 안녕하세요만 하고 나오셔야 됐겠네요. 인사를 하죠. 이게 이제 뭡니까 현역 때는 마이크를 주니까 인사만 하고 바로 가고 인사만 하고 바로 가고 그렇게 연말 보냈고 그리고 이제 새해 시작돼서는 첫날은 새벽에 당원들하고 남한산성 올라가서 해맞이 새해 첫 해맞이 하고 떡국 나눠 먹고 그렇죠, 덕담 나누고 뭐 그렇게 연말 연시 보냈습니다. 연말 연시는 뭐 어느 지역이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연초 됐으니까 지역의 문화원장님 또는 노인의 지회장님들 포함해서 어르신들 뭐 인사 다니고 오늘도 경로당 경로당 인사 드리고 왔어요. 의원님 정도 유명하시고 특히 지역에서 평판이 좋으시면 사실 조금 느슨하게 하실 법도 한데 굉장히 바쁘시게 다니시고 계시네요. 기본으로 할 건 해야죠. 인사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 그렇죠. 새해가 시작됐는데. 그렇죠. 예. 하여튼 뭐 저희가 시작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 있는 의원님들을 쭉 찾아뵙고 경기도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 그 오랜 기간 동안 또 경기도와 관련된 노하우를 쌓으셨던 말씀들을 좀 듣고 싶은데요. 사실 고양시도 그렇지만 분도 이슈가 굉장히 좀 있었습니다. 특히 김동연 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셨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겹쳤었는데 경기북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다 좀 약간 사그러들었는데 이 관련돼서 혹시 지역에서 성남 입장에서는 이런 분도에 대한 얘기 좀 하신 적이 있는지 지역 주민들하고 나누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 소장님 출마 선언 하실 때 유튜브로 봤는데요. 네네. 저보다 경기도 현안 또는 뭐 신도시 현안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시던데 뭐 하는 얘기고요. 예. 질문에 좀 답을 드리면 성남은 이렇게 분도와 관련해서는 크게 이슈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원래 큰 도시들은 그렇죠. 남부 쪽에 있는 큰 도시들은 아마 분도가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 경기도에서 뭡니까 설정해 놓은 남북도의 인구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경기 북도로 하게 되면 370만 그렇죠. 조만간에 이제 400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경기 남부 서울에 이어서 3위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로나 인구 규모로 보면 충분히 분도에 필요성이 있는 건데 그것보다도 더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군사보호 지역으로 인한 규제가 있고 또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인한 규제가 있고 아주 중첩 규제가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 북도의 특징에 맞는 개발 전략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철도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또 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경기 북도에 맞는 어떤 특별한 발전 전략이 필요한 거고 또 더더욱이나 이제 북부하고 경기 북부와 남부는 서울
그리고 한강으로 딱 분절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원에서 고향 가려면 엄청 멀어요. 아, 멀죠. 이게 또 고향 더 이북으로 가려면 그건 그야말로 더 훨씬 더 먼 거고. 그래서 분도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봐서 이제 현 정부에서 매우 뭐랄까 사실상 방해해서 주민투표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총선 이후에라도 어떤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주민투표를 거쳐서 저는 실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번 아무래도 지방선거 때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예. 사실 이제 고향 같은 경우가 수도권에 있는 지역 중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거의 한 20% 가까운 분들이 그렇죠. 출퇴근을 하고 있어서 배드타운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수정구에서 그러니까 자족 기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 고양시도 그런 걸 준비하는데 잘 안 됐는데 어떤 경험과 사례들이 있는지 글쎄요. 이제 비슷한 그러니까 이제 고향도 보면은 일산이라고 하는 신도시가 있고 네. 덕양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그렇죠. 신도시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성남도 놓고 보면은 이제 본시가지, 기존 시가지가 있고 또 분당이 있고 판교가 있고 위례가 있고 네.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복합적 수요, 그러네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상존하고 있죠. 성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자족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기존에 있던 공단이 하나 있어요. 상대원에 가면은 네. 옛날 공단. 네. 뭔가 생산 공장들이 되게 많았었죠. 그런데 거기는 이제 아파트형 공장들로 다 바뀌어가지고 IT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변모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공단의 인구 구성이 달라졌어요.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고 그다음에 공단이 낙후하면서 이 공단 종사자들이 줄다가 이 아파트형 공장으로 바꾸면서 더 많이 뭔가 종사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것도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바꾼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동원되면서 이 환경을 바꿔준 게 있고요.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 산업, 첨단 미래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산업단지라고 하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이제 기존에는 분당구에 1밸리만 있었는데 제 지역구인 이제 수정구에 2밸리, 3밸리가 들어섰습니다. 거기가 연 한 얼마 정도 하냐면 지금 한 170조 정도. 엄청나네요. 네, 170조 정도 하고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하더라도 한 8만 명이 넘어요. 지금 8만 명이 넘습니다. 거둬들인 세수하며. 그때 남경필 지사가 제일 부러워했던 게 지사를 할 때, 남경필 씨가 지사를 할 때 성남시는 지분도 없으면서 그 당시에 연 한 2천억씩 성남시가 꼬박꼬박 챙겨간다고 저한테 되게 부러워했었어요. 근데 이제 2밸리, 이제 3밸리까지 확장이 되고 있고 저는 그게 성공적으로 지금 안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의 첨단 미래 산업과 관련한 어떤 핵심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위례 신도시는 제 지역구거든요. 제 지역구인데 거기도 자족 기능을 더 확충을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설계는 되어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복정역의 부근의 역세권 스마트 시티로 역세권 복합 개발 계획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복합 환승센터 주변의 역세권 개발 계획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차 산업 클러스터 지역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포스코에서 포스코 홀딩스에서 연구센터로 이제 그 최근에 업체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 기능들을 확충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족 기능을 더 넓혀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하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세 가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하나가 이제 교통 문제.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게 사통 발달
교통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거 하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본도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특히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이주 단지로 서울에서의 이주 단지로 그래서 계획적이지 않은 계획 도시,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많이 낙후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하는 사업을 꾸준히 지금 해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교육 격차, 그러니까 신도심과 본도심의 도심 내에 한 도시 내에서도 네.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이나 또는 학교 환경이 달라서 그렇죠.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것,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의원님 좀 말씀드리니까 이거는 기획이 잘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솔직히 의원님처럼 약간 힘이 있는 정치인이 있어야 두 가지가 해결되는 그러니까 문제인가요? 일단 기획이 잘 돼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어떤 능력 있는 정치인 또 열정적인 어떤 정치인의 힘과 노력이 더해지면 네.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겠죠. 예. 야, 그 말씀드리니까 참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또 이제 사실 이제 성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바라보실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신 의원님이시니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경기도 발전 전략이 뭔지를 좀 또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기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어떤 중구장대형 어떤 이 산업 시설들을 유치하거나 만들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네. 지금 땅도 부족하고. 그렇죠. 그러나 아까 제가 이제 이 판교의 경우에서 판교 테크노밸리 경우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IT나 BT나 CT나 또는 NT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경기도는 얼마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방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경기도의 어떤 산업 경제 여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네네. 산업 전략들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일자리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서울 출퇴근 네네. 말씀도 하셨고, 또는 경기도 자체 내 필요에 의해서도 교통 여건을 확충해 주는 것. 교통 여건. 예, 특히 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도에 거의 볼모지. 예, 정말 열악합니다.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도 시설과 관련해서는 획기적인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또 실행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도심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네. 이게 이따가 혹시 질문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심 같은 경우에도 벌써 성남만 하더라도 분당, 그 다음에 이제 일산, 그 다음에 군포의 삼본, 여기가 다 30년 이상씩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을 네네. 하든 이런 필요성이 지금 대두가 되어 네. 있어요. 그래서 일개 신도시 특별법도 통과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보다는 물론 지금 신도시의 주거 환경은 대단히 우수합니다. 주변 기반 시설들도 그렇죠. 그렇고 또는 녹지 비율들도 그렇고 이게 더 확충되면서 뭔가 더 스마트한 기능들이 탑재된 그런 신도시 전략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건 비단 우리 이제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우리 경기도가 이제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교통 문제, 주거환경 개선 문제를 다 해가되, 또 하나는 경기도가 어떤 이 복지에 있어서의 이 선도형 그런 광역 단체가 되었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만들면 전국으로 확산되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복지 모델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장을 할 때가 그 다음 시장인가, 우리가 아동복지와 관련해서 네네.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그게 있었잖아요. 소득 수준에 따른 수당 지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성남은 그걸 없앴거든요. 네네. 이게 모두에게 대상 연령만 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폈던 적도 있는데, 그건 다 또 이유가 있는 거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린 겁니다만은 출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과 교육, 네. 그리고 또 교육, 그리고 이제 이 일자리,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의 노후복지까지 노후복지까지. 전 생애에 맞는 어떤 맞춤형 복지 정책들이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또는 아주 창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어떤 대한민국의 선도 모델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역시 정책 전문가다운 말씀이었는데 이거 뭐 이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또 몇 시간씩 걸릴 일이긴 하니까요. 그렇죠. 예. 예.